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필기이고요. 2020년 1회 보겠습니다. 최신 기출 문제를 2020년 2회부터 거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공회의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된 문제는 2020년 2회가 마지막이에요. 가장 최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번 풀어봐서 아시겠지만 1과목은 반복되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2과목도 마찬가지예요. 뭐 피벗 테이블, 그 다음에 뭐 차트, 매크로, 사용자 지정 서식 코드, 이런 것들은 거의 매번 꼭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좀 학습을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배열 수식이 좀 어렵다 그러면 사실 배열 수식 모른다고 해서 필기 불합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과감히 넘기고 보셔도 크게 문제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럼 한번 같이 스프레드시트 일반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요. 그럼 앞에서 봤던 것과 같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그러니까 커말 시험은요, 똑같은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매크로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매크로 출제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번갈아 가면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만약에 매크로가 자주 나온다는 걸 확인했다면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기본서도 괜찮고요, 두목내 강의도 괜찮고요, 또 인터넷에 있는 요약집도 괜찮고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좀 정리를 하시고 그렇게 학습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이번에는 자동 필터하고 고급 필터예요. 이것도 이제 자주 출제되는 아이들이고, 고급 필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제 실기에 필수로 출제가 됐었는데, 지금은 더 이상 출제는 안 되고, 이제 자동 필터 같은 경우가 다른 문제와 혼합해가지고 출제가 되거나 이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자, 이것에 대해서 옳은 것은 그랬는데, 우선은 자동 필터랑 고급 필터를 좀 한번 보고 가는 게 여러분들 좋으실 것 같고요. 앞에 시간에서 우리가 뭘 봤었냐면은, 고급 필터를 사용할 경우에 조건표를 작성할 때 해당하는 필드명과 동일한 조건표 필드명을 작성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기억나시죠? 꼭 필수로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에 보시면은 개똥이라고 써 있고요. 이렇게 함수식으로 이용해 가지고 식을 사용할 경우에는 꼭 여기에는 총점이나 사회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되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원본표에 없는 이름으로 적상하거나 또는 이렇게 비워 놓으면 돼요. 이거 다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이제 꼭 이것만 기억하셔도 웬만해서는 고급 필터는 거의 다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절대참조, 상대참조 꼭 기억하시고요. 우선은 자동 필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동 필터는 이 원본 표에 이메일 셀을 선택하고요. 데이터 선택하고 여기에 보시면 필터라고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필터를 딱 클릭해 보시면은 위에 이렇게 콤보 상자가 보이고요. 이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필터링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회에 보니까요, 결시가 있네요. 자, 그럼 결시만 이렇게 선택해 가지고 확인을 눌러 본다든지 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성명에서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이번에는 텍스트 필터가 나와요. 그래서 시작 문자 이렇게 해주시고, 이 중에서 나는 이시만 한번 찾아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 확인을 눌러주면 이렇게 필터링이 되죠. 자동 필터의 특징, 시험 문제 종종 출제되는 거 하나 보여드렸는데, 뭐냐면 얘네는 각각의 항목별로 조건을 지정을 하면은 무조건 AND 조건만 필터링이 돼요. 몇 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얘네는 즉 성명이 이시면서 사회시험을 결시인 아이들, 이렇게 해서 AND 조건만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거. 고급 필터 같은 경우에는 AND와가 모두 다 가능하죠. 그것은 한번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좀 전에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여기에다가 조건표를 하나 작성을 해볼까요? 해봐요. 어떻게 할 거냐면 성명하고 컨트롤 키 사회, 컨트롤 C 해주시고요. 컨트롤 V 눌러주시고요. 좀 전에 우리가 EC이고 결시 나이 찾아봤잖아요. 그럼 EC이면서 여기다 결시 이렇게 입력하면 돼요. 선생님, 항목 이름 그대로 쓰시는데요. 네, 식을 쓸 때만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원본표를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고요. 나머지 만능 문자나 실제 데이터를 입력할 경우, 구등호를 입력할 경우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정확하게 동일해야 됩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그 실기 시험을 한번 봤었는데, 그 커말 1급 제가 2회 합격자거든요. 그때 1회 시험을 보러 갔는데 이 앞에 스페이스바가 하나 눌려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회가 아니거든. 그래서 그때 당시 합격률이 0.3%였다는 이 시험이 아시겠지만 실기는 45분 동안 시험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한번 꼬이면 뒤에 걸 문제 풀어나갈 수가 없어요.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위에 존재하는 이 필드명과 뒤에 스페이스 이런 거 있으면 안 돼요. 무조건 똑같이 해서 복사해서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자, 고급 필터 했던 것과 같이 데이터에 고급 들어가지고요. 원본 데이터고요. 조건 범위는 이렇게 작성해 주면 되겠죠. 다른 장소에 복사해 가지고 이쪽에다가 하나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대한만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이 조건을 이렇게 하나 밑으로 내려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뭘 하는 거냐면 엔드 조건하고 오화 조건에 대한 걸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 전기 스위치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느냐 또는 병렬로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위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건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요렇게 지금 고급 필터와 자동 필터 형식을 동일하게 하고 싶다면 이렇게 둘 다 엔드 조건, 즉 같은 행에다가 조건식을 작성을 하면 얘는 뭐가 된다? 엔드 조건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얘를 한 칸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지고 다른 행에다가 조건을 입력하면 얘는 또는 조건이 됩니다. 또는 조건이라고 하는 거 결과 한번 내볼게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고급 가주시고요. 이번에는 조건 범위를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요만큼이 아니죠. 여기까지 가야 되겠지, 그지? 네, 여기까지 가고 다른 장소에 복사하셔가지고 다른 위치에 이렇게 확인을 눌러보면 어떻게 되나요? 네, 이씨인 아이들 모두 다 출력이 되고요. 결씨인 아이들 모두 다 출력이 돼요. 즉 엔드 조건과 오화 조건의 차이는 엔드는 두 조건이 모두 만족하느냐를 물어보는 거고요. 또는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만족하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잠깐 이쪽으로 와서 이야기를 드린다면 제가 스위치를 하나 그려드릴게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자연 시간에 사용했던 요 스위치 회로가 기억나실란가 모르겠습니다. 자, 요렇게 생긴 병렬 스위치 회로가 있고요. 그래서 요렇게 있고 여기에 불이 요렇게 켜져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요게 오화 회로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건전지가 있고요. 스위치가 하나만 닫혀도 얘는 불이 들어올 거예요. 둘 다 닫혀도 불이 들어오죠. 대신에 하나만 이렇게 둘 다 열려 있을 경우에는 불이 안 켜지겠죠. 그래서 오화 조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병렬로 연결을 하는데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것 같이 조건을 어떻게 해요? 각각 다른 행에 작성을 해요. 이게 바로 오화 조건입니다. 그럼 엔드 조건은 어떤 거냐면 어디에서 기인한 거냐면 바로 이 스위치가요. 직렬 스위치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직렬 스위치로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 여기에서 이렇게 조명이 있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여기에 불을 켜려면 어떻게 되나요? 둘 다 온이어야 되겠죠. 온이라고 하는 건 숫자 1을 생각하시면 돼요. true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조건을 같은 행에다가 작성을 하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AND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좀 전에 봤던 것 같이 우리 고급 필터나 나중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함수에 갔을 때 조건을 작성할 경우에 조건이 각각 다른 행, 즉 병렬 회로처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또는 회로예요. 둘 중에 하나만 닫혀도 얘는 그 해당하는 값을 출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같은 행에 들어있다면 이거는 직렬로 돼 있잖아요. 그지? 얘는 AND 조건만 처리를 하게 돼요. 즉 둘 다 만족하는 애들만 출력하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봐서 우리가 이제 고급 필터와 자동 필터를 봤고요. 우리가 이제 자동 필터에 대해서 자주 출제되는 게 뭐가 있냐면 만약에요 데이터 중에 일부는 날짜고요. 일부는 문자야. 그럼 여기다가 뭐 가다시1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문자를 하나 넣어 볼게요. 가다시1 2, 3, 4 그러면 5개고 4개죠.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 우리가 얘를 자동 필터로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표시되는 필터의 종류는 뭐가 되느냐? 이게 종종 출제되거든요. 지금 뭐가 되느냐면 바로 날짜가 5개고요. 여기에 문자가 4개예요. 그죠? 그러면 날짜가 더 많죠? 날짜 필터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 제가 하나를 더, 2개를 더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텍스트 필터로 바뀌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당하는 한 열에 여러 개의 데이터 형태가 들어있을 경우에 그 데이터의 형태가 종류가 많은 아이의 필터가 표시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로 가볼게요. 자, 다음 중 자동 필터와 고급 필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자동 필터는 각 열에 입력된 데이터 종류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날짜, 숫자, 텍스트 필터가 모두 표시된다? 아니요. 가장 존재하는 값이 많은 종류의 데이터 필터가 생성이 됩니다. 즉 날짜가 제일 많으면 날짜 필터가 생성이 되는 거고 숫자가 많으면 숫자 필터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얘가 우선은 틀렸네요. 고급 필터는 조건식을 수식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조건의 첫 셀은 반드시 필드명으로 입력해야 한다 그랬어요. 우선은 맞아. 그지? 왜냐하면 수식으로 작성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조건을 직접 표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넣거나 부등호를 이용을 해가지고 뭐 10 이상 뭐 이런 걸 우리가 넣을 수가 있으니까 맞는 내용이에요. 자동 필터에서 여러 필드의 조건을 설정한 경우 필드 값은 오화 조건으로 처리가 된다 그랬는데 아니죠. 우리 좀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 우리 AND 조건 된다 그랬잖아요. 자동 필터는 필터끼리 조건을 지정하면 두 조건 모두 만족하는 AND 조건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얘도 잘못됐어요.
고급 필터는 필터링한 결과를 원하는 위치에 별도의 표로 생성할 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 지금 좀 전에 보셨잖아요. 맞습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데이터 정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정렬은 값의 크기대로 나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소문자 구분해서 정렬할 수 있고요. 표 안에서 다른 열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선택한 한 열에서만 정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해당하는 열만 선택하고 정렬하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데이터가 섞이겠지. 정렬 기준을 셀 아이콘을 선택한 경우 기본 정렬 순서는 위에 표시다 그랬어요. 셀 아이콘이나 또는 셀 서식에 뭐 채우기 색깔이나 글꼴 색으로도 정렬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필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게 뭐 빨주 노초 파남보가 뭐야 1, 2, 3, 4 번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이게 셀 아이콘도 마찬가지로 1, 2, 3, 4 번호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제일 위에 올릴 거 하나만 선택할 수가 있어요. 또는 제일 아래에 놓을 거 하나만 선택할 수 있어요. 자, 행을 기준으로 정렬하면 정렬 대화 상자 옵션에서 정렬 옵션 방향을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선택한다 그랬는데 이거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는 아이인데 행을 기준으로래요. 행을 기준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데이터 정렬할 때는 열을 기준으로 정렬을 하죠. 그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맞아요? 근데 얘를 행방향으로도 정렬을 적용할 수 있는데 이때는 이 정렬 옵션에서요. 위쪽에서 아래쪽이 아니라 지금 행방향이잖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정하면 됩니다. 한번 볼게요, 이제. 자, 22번이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우리 아이콘 있어요. 이걸 가지고 정렬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 주시고 정렬 눌러줘요. 그러면 이렇게 값이 들어가 있겠고요. 이 총점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렬을 할 거고요. 조건부 서식 아이콘 기준으로 할 거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내가 제일 위에 올릴 거 선택해 주시고 위에 표시 또는 아래 표시를 선택하면 돼요. 즉 내가 기준으로 삼는 하나가 맨 위에 올라가든지 맨 아래에 내려가든지 그것만 지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이게 순서가 안 바뀌었으니까 다시 한번 요거를 뭐 위쪽으로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정렬이 되는 걸 봤죠. 자, 이번에는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렬을 할 때 보면 여기에 수학 있잖아요. 자, 수학을 정렬 눌러주고요. 이번에는 얘네 기준 삭제하고요. 기준 추가해주고 수학을 한번 지정해 볼게요. 자, 그리고 얘를 내림차순으로 지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림차순 지정해 보면은 행별로 어떻게 돼요? 큰 거에서 작은 거 순으로 가는 거잖아. 총점 기준으로 해볼까? 자, 얘를 총점 기준으로 해가지고 셀값 셀의 내림차순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내림차순 정렬이 되겠죠. 내림차순이라는 건 큰 게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게 그냥 일반적인 행 방향으로 정렬이 된 거죠. 지금 보세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정렬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쪽에 옵션에 가보세요. 좀 전에 보기에서 대소문자 구분할 수 있다 그랬죠? 자, 위에서 아래쪽으로 우리가 지금 정렬을 하고 있어요. 근데 행방향으로 하겠다 그러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지정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정렬 기준은 1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렬을 해볼게요. 얘를 오름차순으로 해가지고 확인을 눌러보면 얘네 순서별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미 지금 정렬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얘를 내림차순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내림차순으로 해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행 방향으로도 정렬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컨트롤 Z 눌러가지고 원상복구 좀 해놓을게요. 자, 다음 중 이번에는 시나리오예요. 자, 시나리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시나리오 앞에서 해봤죠. 맞아요. 셀에다가 이름 지정해가지고 표시하는 거 봤고요.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새로 고침이 아니고 삭제하고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까지 우리가 앞에 위치에서 봤어요. 거꾸로 봐라 영수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만들 때는 결과셀을 반드시 지정해야 돼요. 시나리오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만들 때도 똑같아요. 똑같이 결과셀, 마지막에 결과셀을 지정해줘야 됩니다. 여러 시나리오를 비교해서 하나의 테이블로 요약하는 보고서도 만들 수가 있고요.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생성하기 전에 변경셀과 결과셀의 이름을 정의하면 맞죠? 이름 정의하면 셀 참조 주소 대신에 해당하는 이름이 보고서에 표시가 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는 자동으로 다시 갱신되지 않으니까 해당하는 값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보고서를 다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특정 값이 있을 경우에 그 변화값에 대해서 여러 경우의 수를 또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시트로 구분이 되고 원본 값이 바뀐다고 해서 시나리오 보고서의 값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비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한번 또 23번이죠. 이렇게 있을 때 이 녀석들의 지금 우리가 셀 주소에 이름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녀석이 이제 최종 결과값이 되는 거죠. 범위 선택하고요. 데이터에 가서 가상 분석에 가서 시나리오 관리자 가봐요. 그랬더니 인상이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만들어 보지 않겠습니다. 앞에서 만들어 봤기 때문에. 그래서 편집 이렇게 눌러 보시면은 해당하는 값들이 이렇게 변경이 돼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요약을 누르면 지금 뭐라고 나오나요? 네, 결과셀을 지정하라고 나오죠. 그럼 피벗 테이블 요약 보고서를 지정한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결과셀이 선택이 되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피벗 테이블 시나리오도 만들 수 있다는 것까지 보셨고, 새로운 시트로 들어간다는 것도 보셨어요. 24번이요. 다음 중 셀 스타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셀 스타일 지금 처음 나왔죠. 이제 두 회차밖에 안 봤으니까. 얘는 자주 출제되는 애는 아니에요. 셀 스타일은 글꼴과 글자 크기, 숫자 서식, 셀 테두리, 셀 음영 등의 적용이 된 서식의 집합으로 셀 서식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는 경우에 편리하다 그랬어요. 뭐냐면 얘는 좀 큰 화면으로 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쉽게 보실 수가 있고요. 자, 홈에 가보시면은 이쪽에 스타일 보이시죠? 얘가 바로 쉘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영역에다가 이렇게 스타일 1을 적용한 거고요. 뭐 납품으로 할 수도 있고요. 기타 등등등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스타일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납품으로 하나 적용을 해볼게요. 요거예요.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봅니다. 이렇게 정의가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애들을 정의해 가지고 쉽게 스타일을 잡을 때 일관성 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겠죠. 기본 제공 스타일을 수정하거나 복제해서 사용자 지정 스타일을 직접 만들 수 있다 그랬어요. 이건 맞아요. 사용 중인 스타일을 수정한 경우 해당 셀의 셀 스타일이 다시 적용해야 수정된 서식이 반영된다 그랬어요. 특정 셀을 다른 사람이 변경할 수 없도록 셀을 잠그는 셀 스타일을 만들 수도 있다 그랬어요. 사용 중인 셀 스타일을 수정한 경우, 이게 이제 답이게 되는데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여기에 납품에 대한 것을 서식을 적용했단 말이죠. 그러면 얘를 우클릭 눌러보시면은 여기에 수정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뭐 표시 형식을 또 적용할 수도 있고, 기타 서식에 들어가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채우기 색깔이 좀 그러니까 얘를 다른 색깔로 노란색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고 얘를 확인을 눌러요. 어떻게 됐나요? 자동으로 변하죠. 됐습니까? 이게 바로 스타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 스타일을 우클릭 눌러가지고 지울 수도 있고요. 빠른 실행 여기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수정 눌러가지고 여기에서 보호 눌러주면은 얘는 잠금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얘는 컨트롤 Z 눌러가지고 원상복구 해놓을게요. 이게 기본값이거든. 그래서 얘도 3번이에요. 이런 형태의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 앞에서 우리 시나리오 같은 경우도 그랬고, 피벗 테이블 같은 경우도 그랬고, 이 셀 스타일도 그렇고, 어때요? 새로운 값으로 변경이 되면 얘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갱신되죠.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안 되죠. 이런 구분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보시고 직접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피벗 테이블 또 출제됐어요. 아주 자주 출제되는 아이예요. 피벗 테이블하고 피벗 차트도 요즘에 아주 자주 출제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자, 피벗 테이블을 만들고 얘를 차트를 그리면 얘가 피벗 차트가 됩니다. 필터링이 가능한 차트가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이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새 워크시트에 피벗 테이블을 생성하면 보고서 필터의 위치는 A1 셀, 행 레이블은 A3 셀에 시작한다. 이건 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거 종종 출제되는 애라서 이건 보고 가야 돼요. 피벗 테이블과 연결된 피벗 차트가 있는 경우 피벗 테이블에서 피벗 테이블 도구 모두 지우기 명령을 사용하면 피벗 테이블과 피벗 차트 필드 서식 필터가 제거된다 그랬어요. 이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식이 제거가 되면 뭐냐면 바로 피벗 차트가요 일반 차트로 변경이 돼요. 이게 자주 나와요. 뭐라고? 피벗 테이블하고 연결이 끊어지도록 피벗 테이블을 삭제하면 그때 어떻게 된다? 피벗 차트는 일반 차트로 변경된다. 요거 안 된다.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답 찾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번 문제는 그건 아니에요. 하위 데이터 집합도 필터와 정렬을 적용해서 원하는 정보만 강조할 수 있으나 조건부 서식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됩니다. 여기 잘못됐고요. 피벗 테이블 옵션 대화 상자에서 오류 값을 빈셀로 표시하거나 빈셀을 원하는 값으로 지정하시고 그랬어요. 이거 가능합니다. 실기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아이예요. 기능으로 본다면 자 25번이고요. 지금 요게 피벗 차트예요. 큰 화면으로 한번 볼까 봐요. 자, 피벗 테이블을 이렇게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피벗 차트가 있는 거예요. 피벗 차트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요 값들을 이렇게 변경을 하면 피벗 테이블하고 연동해서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필터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피벗 테이블을 홀라당 지워버리게 되면 얘는 일반 차트로 변경이 돼요. 자, 요렇게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피벗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 볼 건데 자,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를 잡고요.
삽입을 눌러주고요. 그리고 피벗 테이블을 눌러줄게요. 우리 피벗 테이블은요, 외부 데이터 가지고 해도 되지만 표에 있는 데이터 가지고도 해도 돼요. 기존 워크시트 눌러주고요. 시작 위치를 제가 A1이라고 생각하고 A21을 찍어 볼게요. 그러면 어디에 피벗 테이블이 삽입되는지 자, 딱 눌러주시게 되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성명을 필터로 올리죠. 좀 전에 어떻게 됐나요? 이 필터의 위치는요, 내가 시작한 것에 바로 두 행 위에 표시가 됩니다.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국어, 뭐 수학 이렇게 들어가고요. 시그마 값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이거 성명을 아래쪽에다 이렇게 넣어놓을까봐 이렇게 넣어놓고 국어하고 지금 보시면 이게 앞에 회차에 문제 나왔던 거랑 같은 건데 뭐예요? 시그마 값에 2개 이상의 값을 표시하면 시그마가 자동으로 표시된다 그랬죠? 이거 우리 앞에 2020년 2회 문제에 보기에 나왔던 거 이제 확인을 해보신 거고요. 이렇게 피벗 테이블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성명도 우리가 필터에 같이 넣어주게 되면 내가 시작한 위치 피벗 테이블의 시작 위치는 A21이지만 실제 필터 위치는 2개 위에 올라가요. 그래서 이 위치를 찾는 문제가 종종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피벗 테이블을 시작할 때 여기를 선택하고 A19를 선택하고 만든 게 아니고요. 21을 선택하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필터 위치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종종 출제돼요. 그림을 보고 분석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기에서 이제 조건부 서식 요거 안 해봤지? 이제 조건부 서식을 하나 적용을 해봐야 되겠지? 자, 조건부 서식은 이렇게 범위 잡고요. 홈 탭에 가보시면 조건부 서식이 나오는데 뭐 데이터 막대 뭐 이런 거 이용해가지고 조건부 서식 만들 수 있어요. 충분히 다 되죠? 네, 큰 문제 없이 우리가 완성되는 것을 확인을 해봤어요. 자, 또 나왔어요.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표시한 경우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영하고 샵의 차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한 번만 확인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임의의 셀에 26번이죠. 여기에다가 제가 00 두 개 값을 넣었을 때 요 녀석을 컨트롤 1키 눌러주고요.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에 가서 이 녀석을 0으로 주게 되면 0.00 줘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강제로 자릿수가 할당이 돼요. 0은 근데 컨트롤 1 눌러주시고요. 사용자 지정에다가 똑같이 샵을 이용해서 샵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값이 안 나와요. 하지만 닷은 나옵니다. 요것도 종종 구분하는 문제 나와요. 닷도 표시가 돼요. 닷은 표시가 됩니다. 자, 요거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보자. 입력 데이터가 0이고요. 표시 형식이 샵이에요. 즉 샵은 어떻게 된다 그래서 0을 표시하지 않는다. 그래서 얘는 맞네요. 자, 123.456이고요. 요렇게 표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뒤에 이 자릿수가 나오나요? 만약에 값이 없을 경우에는 값이 안 나오겠죠. 하지만 지금 얘는 값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가 되는 것이고 얘는 자동으로 반올림 됩니다. 버려지는 대신에 얘는 자동 반올림 돼서 이렇게 나오는 게 맞아요. 다음에 100을 넣고요. 이렇게 넣게 되면 얘는 강제 할당이 아니잖아. 그래서 얘네는 아무 값도 표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닷까지만 표시가 됩니다. 자, 1, 2, 3, 4, 5하고 하면은요, 천 단위 구분기호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입력을 해놨는데,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게 된다. 만약에 뒤에 00을 표시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뒤에 소수점 자릿수 뒤에다가 00 이렇게 입력해주게 되면 강제로 할당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요거 자주 나온다잉. 자, 다음 중 데이터가 입력된 셀에서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해서 데이터를 채우는 경우 이거 채우기 핸들도 가끔 출제가 됩니다. 뭐 피벗 테이블이나 매크로 뭐 이런 것처럼 매번 출제되는 건 아니지만 채우기 핸들 문제도 두 번에 한 번씩은 두 회차에 한 번씩은 시험 문제가 출제되니까 확인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문자 데이터나 날짜 데이터는 그대로 복사되어 채워진다 그랬는데 옳은 거 찾으라 그랬죠. 자, 문자 데이터는 그대로 채워지는데요. 날짜는 플러스 1일씩 증가합니다. 1씩 증가시켜요. 자, 한 개의 숫자와 문자가 조합된 텍스트 데이터에서는 숫자만 1씩 증가하죠. 당연한 거죠. 김-1을 했는데 김이 나시가 되니? 다시가 되니까 아니잖아. 김 1, 2, 3, 4, 5, 6, 7, 8 이렇게 납니다. 좀 이따 볼 거예요. 숫자 데이터는 1씩 증가하며 채워진다 그랬는데 이거 아니네요. 숫자 데이터는 채우기 핸들하면 그냥 복사됩니다. 1만 쭉 들어가요. 헷갈리지? 자, 숫자 데이터가 표시된 두 셀을 블록을 설정해서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하면 두 숫자가 반복하여 채워진다 그랬는데 아니에요. 두 개의 값이 있어. 만약에 3하고 5하고 이렇게 넣고요. 얘를 이렇게 범위 잡고 채우기 한다면 이 간격이 나오잖아요. 이 간격만큼씩 증가됩니다. 직접 해볼 거예요. 자, 27번이죠? 네, 27번.
자, 우선은 첫 번째 일반적인 문자라고 그랬어요. 여기다가 개똥이 이렇게 넣고요. 두 번째는 날짜를 넣어볼게요. 오늘 날짜는 컨트롤 세미콜론이라고 그랬죠? 컨트롤 콜론이지, 그지? 시프트까지 눌러주면 시간이 나오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두 개를 같이 채우게 해도 돼요. 어떻게 나오나요? 문자는 그대로 복사되고요. 날짜는 일씩 증가해요. 근데 한 가지, 이 채우기 핸들을 마우스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드래그하면 여기에서 요거 또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일, 평일, 월, 연. 기억하세요. 일 단위 기본이죠. 평일 단위로, 휴일은 제외하고요. 월 단위, 연 단위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평일 단위 눌러주게 되면 주말은 빠지고 지금 14, 15, 16일이 아마 쉬는 날인가 봐. 이렇게 빠지고도 우리가 채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가-1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자하고 숫자가 혼합된 경우에는 쭉 드래그하면 숫자만 증가해요. 다음에 숫자만 가지고 얘를 드래그 해주면 이렇게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 해주면 그냥 복사가 됩니다. 됐죠? 자, 만약에 제가 0하고요 5가 두 개가 입력이 된 상태로 두 개의 블럭을 잡고요 이렇게 드래그하면 어떻게 된다? 이 간격만큼 지금 5씩 증가했잖아요. 5씩 증가하는 값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옳은 거는 딱 하나밖에 없네.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 중 셀 포인터 이동 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Alt 페이지 다운 키를 눌러서 현재 워크시트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다음 시트로 간다 그랬는데 이게 잘못됐네. 다음 시트로 가는 거는요. Alt 키가 아니라 컨트롤 키예요. 되셨죠?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Alt 탭 눌러주고요. 자, 지금 27 시트잖아요. 컨트롤 페이지 다운 하면 다음으로요. 페이지 업 하면 이전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되셨어요? 네,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름 상자에 셀수 주소를 입력한 후 엔터키를 눌러 원하는 셀 위치로 이동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자,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요. 여기에 있는 L10으로 가고 싶어. 그러면 이 상태에다가 여기다가 L10 이렇게 눌러주면 L10으로 뿅 간다라는 거. 그 다음에 컨트롤 홈 키를 눌러주면 어떻게 될까? 그냥 홈만 누르면은요 첫 번째 열로 가요. 근데 컨트롤 홈 눌러주면 A1 셀로 이동합니다. 이거는 종종 쓰는 키니까 기억하십시오. 실무에서도 많이 써요. 홈 키를 눌러주면은 해당하는 A 열로, 그치? 자, 보세요. 홈 키 눌러주면 첫 번째 열로 가고요. 컨트롤 홈 눌러주면 A1 셀로 가요. 집으로 가는 거지. 자, 다음 중 아래 시트의 A9 셀의 수식이 옵셋 또 출제됐네요. 앞에 회차에서도 출제가 있었죠? 옵셋은 뭐야? 그 간격만큼 뛰어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현재 A9 셀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할 건데 기준점이 B3예요. 자, B3 여기에서요. 얘가 뭐야? 첫 번째가 행이고요. 여기가 열이에요. 그럼 행은 마이너스 1이니까 하나 올라가요. 그리고요, 열은 두 개 가요. 하나, 둘. 결과는 뭐가 나올까요? 박태훈이 나오겠네요.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어요. 얘는. 옵셋 문제에 살짝 까다로울 수 있는데 별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기준점에서 이동만 해보면 됩니다. 이번 문제는 쉬웠네요. 앞에 회차가 어려웠지. 다음 중 개발 도구 탭의 컨트롤 그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이것도 간혹 출제되는 아이예요. 여기에서 요 삽입해가지고 넣어주는 아이가 액티브 X도 있고 여기 또 뭐지? 양식 컨트롤 두 가지가 있어요. 액티브 X랑 양식 컨트롤이 있는데 이 두 개에 대한 차이점을 물어보는 아이예요. 자, 한번 우선은 보도록 할게요. 얘가 30번인데 30번은 시트가 없을 거야. 29번은 제가 해놨는데 굳이 뭐 안 봐도 여러분들 다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30번 한번 보면 개발 도구에서 우리 삽입에 들어가 보면 양식 컨트롤이 있고 액티브 X 컨트롤이 있어요. 근데 액티브 X는 현재 쓰지 않고 있죠. 얘는 이제 윈도우즈에서 어떤 이벤트를 주기 위한 그러한 도구고요. 양식 컨트롤이 실제로 우리가 매크로나 프로시저를 연결하는 단위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자주 출제되는 아이의 답입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지금 엑셀에서 뭔가 만들어가지고 매크로를 연결하거나 프로시저를 연결한다 그러면 얘는 양식 컨트롤을 이용해야 돼요. 되셨죠? 자, 우선은 이번 문제는 그건 아닌 것 같고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서 컨트롤 종류에는 텍스트 상자, 목록 상자, 옵션 단추, 명령 단추 등이 있다 그랬어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하나씩 보면서 합시다. 자, 삽입에 가보면 이렇게 우리 단추 기능 중에는 단추도 있고요. 얘는 콤보 상자, 그 다음에 요 친구는 뭐 스핀도 있고요. 얘는 목록 상자고요. 얘는 옵션 단추, 얘는 옵션 그룹이에요. 그 다음에 요 녀석은 레이블, 요것은 스크롤 막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타 등등 있다라는 거. 자, 아래쪽에도 보면은 얘는 명령 단추,
이 녀석은 콤보 상자 뭐 이렇게 해서 쭉 있어요. 비슷한 아이들끼리. 자, 액티브엑스 컨트롤은 양식 컨트롤보다 다양한 이벤트에 반응할 수 있지만 양식 컨트롤보다 호환성은 낮다 그랬는데 이건 맞아요. 다양한 이벤트에 반응할 수는 있지만 양식 컨트롤보다 호환성은 낮아서 잘 쓰지 않죠. 액티브엑스 지금 안 쓰잖아요. 자, 디자인 모드 상태에서는 양식 컨트롤과 액티브엑스 컨트롤 모두 매크로 등 정해진 동작은 실행하지만 컨트롤의 선택, 크기 조절, 이동 등의 작업은 할 수 없다 그랬는데요. 디자인 모드 상태에서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게 답이네요. 자, 디자인 모드 상태에는 뭐 그냥 함정일 뿐이고 양식 컨트롤하고 액티브엑스 컨트롤에서 매크로 등 정해진 동작을 연결할 수 있는 거는 양식 컨트롤만 가능해요.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만약에 디자인 모드로 눌러주고요. 삽입 눌러주고 디자인 모드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도구들을 우리가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얘가 바로 뭐냐면은 양식 컨트롤의 단추예요. 제가 만들어 놓은 예제의 프로시저가 있어요. 이 녀석 연결이 됐죠. 자, 다음에 이번에는 액티브엑스 컨트롤을 눌러볼게요. 자, 얘는 그렇지 않아요. 얘는 눌러봐도 여기에서 매크로를 연결하거나 프로시저를 연결할 수 있는 도구가 나오지 않습니다. 되셨죠? 크기 조절은 둘 다 돼요. 여기서 우클릭 눌러가지고 이렇게 늘려주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디자인 모드 눌러서 이렇게 크기나 이런 걸 조절을 가능해요. 그러니까 매크로를 연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이 문제의 핵심이고요. 얘가 지금 잘못된 아이는 3번이 되겠네요.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클릭하거나 드래그해서 추가하면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좀 전에 바로 보이셨죠? 자, 이렇게 된다는 거.